목포 투기의 의혹 1심 결과는 조금 전에 나왔죠. 징역 1년 6개월 1심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 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 시절에 의원직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인데 결국 1심 재판부는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네. 뭐 여러 지금 분석해야 될 게 참 많겠지만 일단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 목포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부패 방지법 위반인지,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상 공직이 아니면은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보에 본인이 그걸 공직을 이용해서 획득을 해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지. 그래서 네. 차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부동산을 산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법 위반, 이렇게 두 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네. 지금 1년 6월에 형이 선고된 게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를 내렸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이 두 가지 혐의점이 사실상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유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년 6월이라는 이제 좀 적지 않은 실형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손혜원 의원의 전직 의원이라는 어떤 신분 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정 구속 같은 부분이 뭐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이 많이 되는데 그런 신분들이 가장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은 네네. 실형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어떤 불이탈을 입게 되는데, 이전에도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실형이 선고됐었지만 법정 구속을 면했던 어떤 전례가 있고, 어떤 정치인이랄지 본인의 어떤 신분,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재판부가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혜원 전 의원 본인의 무죄를 줄곧 주장하면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제게 쏟아진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된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를 검찰에 아까 말씀대로 모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엄정한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 목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유죄를 만약에 밝혀지면 의원직을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전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 기회는 잃었습니다만, 지금 손혜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본인이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기 차명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등과 의혹. 근데 부동산 투기 부패방지권익 유법 위반 나왔고, 판결 나왔고, 또 조카명의 차명재산 이것도 실명법 위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쯤 되면 본인이 저는 이제 어떤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 어떤 이게 그러면 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건데 2심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이게 별로 온당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판결이 저는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게, 앞으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직무의 기반을 벗어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이제 말하자면 책임성, 이런 것들을 규정한 하나의 판례가 되고 어떤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들이 우리 사회의 공직 문화에 많은 좀 변화를 가져올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네네. 사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살 당시에 취득한 정보가 이게 보안 정보였는지 아니면 일반 다 공개돼 있는 정보였는지, 근데 법원은 결국 이거를 비공개 인정을 정보로, 했더라고요. 예, 비공개 정보로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부패방지법의 위반 사항이 되는 건데요.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지만 검찰에서는 이건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손혜원 의원 측에서는 이건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안 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1심에서는 이게 아마 보안 자료로 판단이 되었는 듯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실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다툴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뜯어보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유죄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유무죄의 쟁점이 된 부분 손 의원 측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 여부였죠. 과거에 사실 손혜원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뭐 항상 주장을 무죄라고 주장을 했듯이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그 문서라고 보안 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저에게 전했다면 그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장과 그 시청에 있는 것이죠.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공청회, 언론 보도, 방송에서 다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참여한 부분은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네, 이 부분 지금 손혜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같이 오늘 기소가 됐던 보좌관도 징역 1년 선고받았고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역시도 징역 10개월 어쨌든 뭐 오늘 재판 1심 재판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 네. 변호사님 이게 지난해 6월에 손혜원 전 의원을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네. 오늘 1심 재판까지 1년 2개월이 걸린 셈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즉각 항소까지 한다. 그럼 항소심 대법원 선고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면서 증거 조사를 위해서 아마 수많은 증인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입증 취지로 동일한 증인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인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지만 네네. 아마 새로운 쟁점으로 또 검찰의 공소유지 사안을 반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조사 과정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물론 항소심의 결과에서 이게 원심인 1심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또 손혜원 의원이 그대로 이제 상고를 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건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마 내년까지도 이 종국적인 결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손혜원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지만 지난 총선 때는 이제 또 다른 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주역 중 한 사람입니다. 열린민주당 하면 지금 뭐 범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제 뭐 최강욱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당이기도 한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덕성의 치명타인 거죠. 열린민주당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핵심 가치로 부르짖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손혜원 의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서울 마포 지역구로 당선됐다는 점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